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시장은 마감이 된 12월 30일 오후 중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우리 중국 시장은 내일까지 열죠? 네. 예, 오히려 신년에 좀 쉬더라고요. 중국 시장은. 네, 내일까지 열고요. 홍콩 증시는 1월 1일 휴장이고 중국 본토 증시는 1월 1일 2일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국, 내일도 열지만 오늘이 네. 한국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러면은 노는 날이 꽤 많은 거네. 그 저기 신년도 연휴고, 네. 저기 음력설도, 음력설도 네. 또 꽤 길게 쉬고, 그죠? 네, 항상. 그다음에 10절 그때도 또 쉬고, 추석 때도 또 쉬고. 중간에 노동절도 있고 청명절 그리고 추석 이후에 국경절 이후에는 연말까지였고 그 다음에 다시 1월 신정 그 음력설. 이제 그 저기 그 대신에 저기 없구나.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이런 건 없는 거네. 네, 종교랑 관련된 거는 단오 연휴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없어요? 단오나 청명이나 요거는 하루 이틀 짧게. 근데 1년 중에서 가장 긴 연휴는 원칙상 음력설 7일, 국경절 7일. 근데 이번에 음력설은 사상 최장. 앞뒤 주말이 있을 때는 또 합쳐서 또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럼 한 2주간 네. 연휴가 근데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2월 음력설이랑 10월 국경절뿐만 아니라 중간에 5일 노동절도 일주일 쉬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몇 개로 줄였어?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 상해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꽤 괜찮았어요. 음력설에 7일, 3개월 후에 노동절 7일,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국경절 7일. 그 중간에 또 회사 연차가 뭐 있으니까 한 분기마다 길게 쉴 수 있어요. 야, 많이 쉬네. 한 달은 쉬네. 그럼 적어도. 그죠? 토요일 대신에 토요일 날 일하잖아. 토요일, 일요일. 그거는 한국이랑 같아요. 근데 보니까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 많던데. 주 5일 아니고. 그는 대부분 원칙상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근데 일부 업종 공장 그런 거는 네, 재량해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해 종합 지수 오후까지는 소폭 상승했는데 장 막판에 0%. 네. 그리고 심천 0.49% 상승, 창업한 지수 0.63% 상승, 과창 50 지수 0.29%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 지수 1.08% 상승, 항생 테크 지수 1.99% 상승.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은 오늘 본토 증시는 계속 지수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근데 홍콩 쪽은 초반에는 보합권이지만 점심 오후로 넘어가면서 조금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석유화학 3%대, 자동차 부품 2%대, 정유 천연가스 문화미디어, 건설기계, 기초금속, 귀금속 1%대 상승했고 또 그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상업우주, 반도체가 상승 오후장 초반까지는 상승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장 막판에 약보 전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 하락 업종은 공항 2%, 발전설비, 소매가스, 교육 1%, 그리고 해운, 육로운송, 부동산, 항구, 전력, 외식관광, 도로, 보험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yuan-달러 환율이 며칠 전에 7 돌파하고 지금 다시 7이 깨져버렸어요. 네, 12월 30일 오늘은 오전에는 6.99에서 7.00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에 특히 장 막판에 다가갈수록 지금 현 시점은 6.98714, 6.98.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6.99 얼마 이런 시대가 펼쳐진 느낌입니다. 반등을 하려다 너무 쉼없이 깨졌어. 지금 7이 막판에 훅 하고 지금 떨어졌어요. 네. 그 오늘 장 막판에 환율도 좀 움직였고 장 초반 또는 오후장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일부 테크 관련 업종이 오후장에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약보합 전환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주로 4가지. 첫 번째는 저번에 3주 전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 나서 이제 연말에 거의 매일 또는 격일로 분야별로 또 중앙급의 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9일부터 30일까지 오늘까지 중앙농촌
농촌사업회의, 네. 중앙농촌공작회의. 근데 보통 어떤 회의가 열리면 뭐 하루 이틀, 이틀 3일 그런 관련 업종이나 개별 종목이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 매년 연말에 중앙농촌공작회의가 열리지만 이게 다른 업종이랑 달리 농업 관련주는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중국 증시중 농업 지수가 지금 오후 4시 기준 0.3%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중 농업 지수는 연초 대비 16%밖에 못 올랐어요. 네, 그래서 다른 물론 농업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국 증시 특성상 항상 농업 관련 무슨 회의라든지 정책이 나와도 그렇게까지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농업이 그래도 규모가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이제는? 전체 산업에서? 근데 종목도 많고 대기업도 많지만 지금 특히 지난 2, 3년 동안 중국 증시 중 업종별 그 비중의 변화가 그렇지. 기술주가 점점 첨단이나 미래산업 이쪽이 점점 커지고 기존의 부동산이나 전통산업 이쪽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그렇겠죠. 근데 농업은 그 중간에서 사실 이 산업 자체는 중요하지만 증시에서의 존재감은 사실 점점 희석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매출 팍팍 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중앙급 회의지만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중국 증시중 농업 지수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16% 올랐고요. 오늘은 강보합. 네네. 그리고 오늘 모든 그래프는 장 마감 전에 캡처. 그리고 요 그림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세 번째 그 중국어로 삐른科技, 삐른 과기, 영문 BIRA. 그러니까 바이런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비런, 그러니까 중문명은 비런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IPO 절차를 다 완료하고 다음 주 1월 2일이니까 금요일이죠. 네. 1월 2일에 드디어 상장 정해졌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은 위에 모어스웨스랑 메타엑스는 상해 과창판에 상장했고 요거 비런 테크놀로지는 홍콩에. 네. 이게, 그래서 홍콩 더 시장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아요? 사이즈는? 아니요. 그게 투자자 구성이 좀 많이 다르죠. 중국 네네네. 본토 자금이랑 글로벌 자금이랑. 그래서 요게 모어스웨스랑 메타엑스는 상해 과창판에 상장했고 이게 비런 테크놀로지는 홍콩에 상장하니까 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을 더. 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어스웨스 창업자는 엔비디아 출신이고 메타엑스 창업자는 AMD 출신입니다. 네네네. 근데 요 비런 테크놀로지의 창업자는 좀 특이하게 법대 출신. 하버드 법학 박사고요. 그리고 경력을 짧게 보면 중국의 AI 기업 중에도 유명한 기업 중에 센스타임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센스타임 CEO 출신이고요. 그 전에 중국의 SMIC 창업자랑 같이 다른 그 회사를 같이 창업한 적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 창업하기 전에 월가에서 변호사 경력이 있고 그 후에 펀드 매니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출신 사업가네. 네, 그래서 모어스웨스나 메타엑스처럼 기술자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네. 아마 창업할 때 여러 유명한 칩 회사의 핵심 인력들을 같이 스카우트한 그런 케이스. 네, 그리고 당연히 실적은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2019년 네, 2019년 9월에 창업했으니까 그리고 메타엑스랑 모어스웨스는 2020년에 창업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매출액은 좀 늘고 있지만 적자는 늘고 있는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요 그림이 뭐냐면 유니트리인데요. 유니트리가 비상장이지만 아무래도 상위 3대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동향이 주목받고 있는데 요 좌측 하단이랑 우측에 요 쇼핑몰처럼 생긴 사진이 있잖아요. 네, 요게 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알리바바가 있고 찡동이 있잖아요. 네네. 네, 찡동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지만 요 북경시 내에 몇 개월 전에 오프라인 종합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유니트리가 12월 31일 내일 처음으로 중국 국내 최초이자 글로벌 최초로 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체험 위주로 요런 오프라인 매장을 드디어 열게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경동이네. 그러면은 네. 베이징 동쪽에 네, 있어요? 경동, 찡동.
네. 동은 동쪽. 그러니까. 근데 요 경동이 어떻게 왔냐면 그 찡동의 창업자 이름 중에 한 글자랑 이분의 대학 때 첫사랑 그 여자분 이름 중에 한 글자랑 합쳐서.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그 첫사랑은 결혼을 했어 안 했어? 아니요. 그럼 그 지금 결혼했어? 그 남자는 결혼했어 안 했어? 창업자는? 창업자는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한 여자 와이프의 이름도 아니고 첫사랑 이름을. 근데 요거 붙였다고? 창업한 게 이미 그때 젊은 시절에 옛날에 한 거라서 그때는 왜요? 그게 벌써 20년 전. 그 찡동 창업자 회장 이름이 려창동입니다. 네네, 동 네, 동쪽 네, 동.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20대 초반 때 여친 이름 중에 한 글자가 찡입니다. 그래서 찡동. 야. 네. 근데 요 에피소드는 현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야, 그냥 뭐 결혼 전이니까 뭐. 근데 요 회사 명이 중국에서는 좀 좋은 느낌을 주는 괜찮은 이름이니까 그 후에 뭐 굳이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당시 이 찡동이라는 회사의 존재감이나 로고나 이름이 이미 확고히 딱 네, 그래서 계속 네네.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니트리가 내일 드디어 오프라인 쇼핑몰에 첫 체험형 매장을 연다. 이게 중국 국내 최초고 글로벌 최초. 네. 그리고 상장사 중에 유비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장 마감 후에 유비테크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들어서서 유비테크가 뭐 며칠 상승했지만 국경절 이후부터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 한 2달 반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물론 이 회사가 대단한 기업인가 아니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감. 그래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유비테크의 창업자 겸 회장이 지금 대주주로서 총 지분율이 20.61%입니다. 네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업자 겸 이사회 주석인 조지엔 이 창업자가 지금 이만큼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다. 네. 근데 2025년 12월 29일부터 앞으로 12개월 내,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대주주로서 지분 축소 그런 거 아예 안 하겠다.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런 공시를 내는 목적은 뭐 10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뭔가 투자자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키는 그렇지. 그런 목적. 예. 그러니까 뭐 사진은 못 하고 네. 돈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진은 지금 못 하고.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나는 지분 축소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휴머노드 로봇 업종 지수가 장 초반에는 1%대 장 출발했는데 지금 장 막판에 3%대 가까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리랑 에지 로봇은 비상장이니까 모든 어떤 시장 동향이 나오면 유비테크 주가. 그래서 유비테크는 어제 9%대 급등했고 오늘은 8%대. 그래서 어제 이 공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시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공신부에서 이제 휴머노드 로봇 및 체화 지능 표준화 기술위원회 출범.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수 자체는 좀 재미없었는데 오늘 홍콩이 좀 장 막판에 상승폭이 좀 확대됐는데요. 홍콩 항생 테크 지수가 그 중에 편입된 종목이 3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정 몇 개 종목이 급등하면 바로 그치. 올라오고 좀 편중돼 있어요. 사실 종합적인 지수는 아니죠. 네. 근데 오늘 홍콩 항생테크 지수에 편입된 30개 종목 중에 가장 상승폭이 큰 게 바이두입니다. 바이두가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8%대 상승 중인데 바이두가 사실 다른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 못 올랐어. 네. 장기적으로 그리고 못 뭐 올랐어.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알리바바나 다른 그런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는 사실 좀 존재감이 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오늘 상승한 정확한 그런 구체적인 호재라기보다는 급등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것저것 취합하다 보니까 주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 12월 7일에 공시가 나왔을 때 그 언론에서
지금 알리바바도 그렇고 웬만한 빅테크 업체들은 자사 그 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알리바바 칩은 빙더그라고 하고 바이두 산하의 칩은 쿨룬 칩이라고 하면 되고 자회사가 하고 있는데 12월 7일에 언론 보도에서 이 자회사 자체 칩을 만드는 쿨룬신이라는 이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되다 보니까 그날 바이두가 공시를 통해서 지금 상장에 대한 어떤 검토,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쪼개기 상장 엄청 분할 하네. 상장. 그러니까 네. 쪼개기 상장 근데 엄청나네. 네, 어떤 속도로 언제까지 상장할 거냐 그런 거는 얘기 안 했고 공시에서 분할 상장에 대해서 지금 뭐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다. 분석하고 나서 금융관리감독 당국의 심사 승인절.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바이두는 네. 그 기대면 오를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건 시장의 악재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네. 그 사실 네, 분할 나중에 뭐 6개월 또 1년 후에 상장하다 보면 사실 시장의 관심도가 이게 모르겠어요. 분할 상장이 어떨 때는 또 악재로 돈을 땡기니까 네. 돈을 땡기니까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잘 키울 수 있어서 좋은데 네. 주식시장에는 돈을 빼가니까 사실 분산 물타기가 되는 거지.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 공시가 나온 게 12월 7일이고 오늘이 이미 뭐 연말이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오늘 또 이 건이 뭐 거론됐어요. 뭔가 또 새로운 진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내년 1월에 가서 뭔가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최근에 어제 중국의 대형 증권사 중에 성화홍유안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바이두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증권사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 증권사 보고서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네. 부각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바이두의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이두 자사 칩인 그 쿨룬 칩, 요 네. 칩이 그 보고서의 원문은 자사 칩 쿨룬 칩이 앞으로 그 사용 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네.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두가 8% 급등하면서 항생 테크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했고요. 그 외에 오늘 항생 테크 지수 중에 좀 상승폭이 큰 게 지평선 로보틱스, 중문 그 영문명은 호라이즌 로보틱스. 근데 한자는 지평선 이렇게 로보틱스. 그래, 맞지. 오늘 4%대 상승했고 SMIC 홍콩 종목이 4% 상승했고 화홍 반도체 3%. 그래서 오늘은 바이두랑 그 지평선 로보틱스랑 SMIC 화홍 반도체가 동시에 급등해서 홍콩 항생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은 대체로 이 정도고요. 끝으로 하나만 작년에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돌파했고 그렇죠. 올해 11월에 드디어 60%에 육박했잖아요. 네? 그래요? 59점 얼마예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면 실제로 이제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전국에 그 충전 시설이 많잖아요. 근데 충전 시설, 공공 시설이라든지 개인용 시설 다 합치면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중국 전국에 충전 시설이 1,932.2만 개가 있습니다. 거의 2천만에 가까워요. 네. 근데 어제 국가에너지국이라는 정부 부처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의 취지가 앞으로 2026년, 27년 한 2, 3년 동안 요 중국 국내 충전 시설을 배증시키겠다. 네. 근데 이 회의를 열었는데 이 배증시키겠다는 목표는 사실 9월 24일에 이미 정책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932만 개니까 배증을 시키려면 앞으로 2년 내로 여기 정책에 나온 거는 2,800만 개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초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한 6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앞으로 2027년까지 이 충전 시설을 배정시키면 앞으로 몇 년마다 60% 돌파하고 또 60 몇 퍼센트, 60 점점 요거를 밀고 나가겠다. 네. 진짜 근데 완전 이제 전기 천국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워낙 전기차 산업에 워낙
진지하잖아요.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 전기차 주가는 떨어졌죠. 이게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국내에 백열화된 그런 과당 경제. 근데 오늘 이 회의가 열리고 나서 오늘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업종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방향은 잘 잡았어. 네. 이거는 아주 뭐 그리고 저희 아버지 아주 방향 잘 네. 잡았어. 그리고 중국의 나라마다 다른데 중국의 경우 지금 전체 충전 시설이 1,932만 개잖아요. 네. 그 중에 공공 충전 시설이 462만 개고 개인 민간 시설이 1,469.7만 개입니다. 그래서 공공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양쪽을 다 같이? 다 동시에 늘리겠다. 네. 그게 맞는 거. 전기 요금 싸죠.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 고향의 지하 주차장에 그 주차하는 위치 바로 옆에 충전 시설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얼마 안 되죠 가격. 혹시 아세요? 제가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정확한 가격 모르는데 중국의 전기료가 전 세계 기준으로는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싸지. 아버지가 8년 전에 전기차를 구매하셨는데 확실히 돈이 안 든다. 사람마다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다르고 만족감이 다르고 그렇지. 아버지는 가장 세 가지가 좋다. 첫 번째는 조용하다. 두 번째는 확실히 이제 몇 년 7, 8년 됐으니까 확실히 이 연비나 이 돈 전략이 된다. 돈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말 나는 이제 55년생 70세지만 나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나도 뭔가 엘리옵탑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산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거든요. 8년 탔어요? 네. 많이 근데 탔네. 처음에는 몇만 킬로 탔어? 제가 그건 보지 모르시고.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제 슬슬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8년이면 한 10몇만, 20만 탔을 것 같아. 그때 무슨 행사 때문에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네. 그렇구나. 제가 강력하게 화웨이 그 산하 브랜드를 추천했어요. 근데 뭐 큰 고장 없었어요? 별로. 그 아버지는 차 사용하는 범위가 주로 그냥 일상 생활에 사용하고 제가 집에 갈 때 항상 공항에 와서 픽업하고 그냥 생활용 이미 정년 퇴직하셨기 때문에 뭐 업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군요. 확실히 아버지는 나는 만족도는 진짜 괜찮다. 예. 네. 조용하고 일단 네. 제일 그 하나 빠졌는데 점검할 필요가 거의 없어. 네. 그리고 중국이 충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그런 애프터 서비스 그게 워낙 잘 돼가지고 네. 그런 거는 전혀. 그래서 이제 충전 시설이 사실 1인당으로 치면 중국이 충전 시설이 아주 많은 편인데 앞으로 2026년, 27년 동안 배증시키겠다면 이거는 아주 정부 차원에서도 팍팍 지원하고 자동차 업체든 민간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별로 할 건 없어요. 저 그 매장에서 차 사면 바로 그냥 알아서 뭐 언제 왜 약속해서 뭐 개인용 그 충전 시설에서 그게 다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 챙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설치가 쉽구나. 네, 그리고 뭐 네. 번호판도 공짜로 주고. 그래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하고 아유. 우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글로벌리하게 시각을 더 가질 수 있게 된 거 우리 찌르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됐고 오늘 같은 날도 더 중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한마디 하시죠, 구독자분들.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선 증시 각도기 TV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사람마다 중국 시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야나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거를 댓글로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조금씩 쌓아서 그거를 가급적 20분이라는 중국 시황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하나라도 조금씩 반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구독자분들도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제일 반응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뭐 100%다 피드백을 드릴 수 확답은 못 드리고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 그리고 저는 중국인이지만 그래도 중국인 겸 나주의 선녀 나주 라오닝 김씨 아니야 라주 나오닝 네, 김씨 김혜김 나주 라오닝 네 김혜김 씨. 네. 네. 자 올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뜻깊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